30년 전 화재로 헤어진 8살 동생, 재벌 부회장이 되어 나타났다. 주차 요원으로 일하던 58세 형은 단 3초 차 문을 열어주다 동생의 흉터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호텔 그랜드 파라다이스. 이곳 지하 2층 주차장에서 5년째 근무 중인 박정수 58세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정수는 검은색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수입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천천히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정수는 습관처럼 차량 앞으로 다가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 멈추자 정수는 재빠르게 뒷좌석 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 그러나 그 3초가 정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정수는 습관적으로 인사말을 건네려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돌리는 찰나 왼쪽 귀 뒤로 선명한 화상 흉터가 보였던 겁니다. 정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5년 여름 대구 달서구의 낡은 단독주택. 새벽 3시에 발생한 화재. 8살 동생 민수를 업고 달렸던 그 복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계단, 그리고 갑자기 무너진 천장과 함께 튀어오른 불기둥. 정수는 민수를 놓쳤고 그 순간 민수의 왼쪽 귀 뒤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민수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정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성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민수가 컸다면 딱 저 정도일 겁니다. 얼굴 윤곽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민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흉터. 왼쪽 귀 뒤 정확히 같은 위치에 동전만 한 크기의 화상 자국.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남성은 정수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혹시 민수야?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경호원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동료 주차요원 김철민 52세가 다가왔습니다. 철민은 정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정수 씨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하지만 정수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호텔 프런트로 뛰어갔습니다. 데스크 직원 이수진 29세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마이바흐 타고 오신 분 누구예요? 수진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성그룹 부회장 강민우 님이세요. 오늘 저희 호텔 펜트하우스에 체크인 하셨어요. 정수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강민우, 신성그룹 부회장. 정수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신성그룹이라면 재계 서열 2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그런 회사의 부회장이 설마 30년 전 불타는 집에서 헤어진 내 동생일 리가 있을까? 하지만 그 흉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 흉터를 기억해 왔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원룸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민수. 형? 하며 졸졸 따라다니던 민수. 그리고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던 민수.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주차장 입구를 지키며 민우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경호원 2명과 함께였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우는 걸음을 멈추고 정수를 쳐다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수는 움찔했습니다. 정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물었습니다. 혹시 민수 아니세요?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정수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왼쪽 귀 뒤에 흉터 있으시잖아요. 그게 혹시 화상 자국 아닌가요? 민우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누구세요?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박정수라고 합니다. 혹시 30년 전 대구에서 화재 사고 겪으신 거 아니세요? 제가 그때 동생을 잃어버렸거든요. 8살짜리 남동생이었는데. 민우는 잠시 정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민우는 경호원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이 정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우는 그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정수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팀장 최동훈 45세가 다가왔습니다. 동훈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박정수 씨, 지금 뭐 한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님, 저 사람이 제 동생일 수도 있어요. 동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 씨, 정신 차려요. 그분은 신성그룹 부회장이에요. 함부로 말 걸면 안 됩니다. 정수는 애타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흉터가 똑같아요. 제 동생 민수가 30년 전 화재 때 입은 흉터랑 완전히 똑같다고요. 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상 흉터 비슷한 사람 천지예요. 앞으로 손님들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세요. 특히 VIP 손님들한테는 더더욱요. 이번엔 넘어가지만 다음엔 징계감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 민수다. 내가 30년간 찾아 헤맨 내 동생이 맞다. 어떻게든 확인해야 한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화재 이후 모아둔 기록들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신문기사, 경찰조서 사본, 그리고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 정수는 사진 속 민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동그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덧니. 오늘 본 민우에게서도 그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화재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1995년 7월 23일 새벽 3시 전기 누전으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정수는 당시 13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수는 민수만이라도 구하려 했습니다. 민수를 업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불기둥이 정수와 민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놓쳤습니다. 민수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불똥이 민수의 왼쪽 귀 뒤로 튀었습니다. 민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 형. 정수는 불을 뚫고 가려 했지만 화염이 너무 거셌습니다. 정수 자신도 연기에 질식할 뻔했습니다. 결국 정수는 혼자 탈출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집은 반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의 시신은 찾았지만 민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완전히 소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민우가 또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민우가 호텔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부회장님,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우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정수를 봤습니다. 또 당신이군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제 동생이에요. 1995년 화재 때 잃어버렸어요. 그때 8살이었고 왼쪽 귀 뒤에 화상을 입었어요. 부회장님 흉터랑 똑같은 위치예요. 민우는 사진을 슬쩍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이지만 저는 그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씨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흉터는 10살 때 교통사고로 생긴 겁니다. 이제 그만 오해 푸시죠.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민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호원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측에도 정식으로 항의할 겁니다. 정수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럼 DNA 검사라도 해봐요. 단 한 번만. 제발요. 민우는 대꾸도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인사팀으로 호출됐습니다. 인사팀장 김영호 48세가 차가운 표정으로 정수를 맞았습니다. 박정수 씨, 신성그룹 부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수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제 동생을 찾으려고. 영호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동료들도 정수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다른 주차요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수 씨 완전히 돌았나 봐. 재벌이 주차요원 동생이라니. 또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망상 같은 거 아니야? 나이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정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민우가 다시 호텔에 왔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다가갔습니다. 경호원 2명이 막아섰지만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나 형이야. 30년 전 대구 달서구 화재 기억 안 나? 내가 널 업고 계단 내려가다 놓쳤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는 경호원에게 조용히 신호했습니다. 경호원이 정수를 붙잡았습니다. 정수는 몸부림쳤습니다. 나요. 나 동생 찾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얘기 들어봐요. 민우는 차에 올라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호텔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저 사람 스토킹입니다. 30분 후 정수는 호텔 인사팀 사무실에 끌려갔습니다. 영호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즉시 해고 통보입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팀장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그냥 제 동생을 찾으려고. 영호는 냉정했습니다. VIP 손님 스토킹한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신성그룹에서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DNA 검사만 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제발이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정수는 탈의실에서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5년간 근무하며 모아둔 물건들이었습니다. 작은 사물함을 비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동료들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호텔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텔 밖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동생. 하지만 동생은 정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일자리도 없는데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정수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58세, 주차요원, 월세살이, 그리고 이제는 백수.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다시 30년 전 기록들을 꺼내봤습니다. 화재 당시 신문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기사 한 구석에 작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신원 미상남아 일명 소방관에 의해 구조됨. 정수는 그 문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게 민수일 수도 있다. 민수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화재를 담당했던 소방서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대구 달서소방서. 정수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택시를 타고 달서소방서로 향했습니다. 소방서 안내 데스크에서 30년 전 화재 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본청으로 이관됐을 겁니다. 정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 밖으로 나오는데 한 노인이 정수를 쳐다봤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혹시 박정수 씨 아니신가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내가 김석환이라고 하오. 30년 전 그 화재 현장에서 당신을 구조했던 소방관이요. 정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김 반장님.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나 작년에 퇴직했소. 요즘 이 근처 산책하러 자주 오는데 우연히 당신을 본 거요. 정수는 석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장님, 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30년 전 그날 제 동생 민수 구조된 거 맞죠? 석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8살 남자아이. 왼쪽 귀 뒤에 화상 입은 아이 맞지?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석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소. 그런데 신원을 알 수 없어서 경찰에 넘겼지. 그 후로는 나도 모르오. 정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입양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석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재벌가에 입양됐다고 하더군. 당시 신문에도 작게 났었소.
정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벌가요? 혹시 신성그룹인가요? 석화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정확한 건 모르겠소. 하지만 대구 지역 큰 기업이었다고 들었소. 석화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내가 당시 기록 좀 모아뒀었소. 이거 보시오. 신문 기사였습니다. 1995년 7월 25일자 신원 미상화재 피해 아동, 지역 기업가의 입양. 기사는 짧았지만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정수는 그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 이 기사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석화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가져가시오. 동생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오. 정수는 석환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단장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석환은 정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꼭 찾으시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요. 정수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신문 기사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지역 기업가, 신성그룹의 창업주가 대구 출신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민우가 정말 민수일 확률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신성그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큰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동생을 찾습니다. 1995년 대구 화재 피해 아동. 왼쪽 귀 뒤 화상 흉터. 신성그룹 강민우 부회장님께 DNA 검사를 요청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수는 신성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40층짜리 빌딩. 정수는 피켓을 들고 건물 정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정수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위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정수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수는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한 여성이 정수 앞에 섰습니다.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여성은 정수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우를 괴롭히는 사람이군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신성그룹 회장 서윤희입니다. 강민우의 어머니죠. 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민우 씨가 제 동생인 것 같아요. 윤희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30년 전부터 제가 키웠어요.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넘어갈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정수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진짜 동생을 찾는 거라고요. 윤희가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억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이거 받고 사라지세요. 다시는 민우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 동생이 필요한 거예요. 윤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끝까지 이럴 거예요? 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DNA 검사 한 번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왜 거부하시는 거예요? 윤희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그날 밤 11시 정수는 집 근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남자 3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정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남자들은 정수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정수는 얼굴을 감싸 쥐고 웅크렸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으름장을 놨습니다. 신성그룹에 더 이상 개기지 마. 다음엔 목숨 보장 못해. 정수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들은 마지막으로 정수를 발로 차고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정수는 골목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새벽 2시 지나가던 행인이 정수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수는 이틀 후에야 깨어났습니다.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갈비뼈 3대가 금이 갔고 얼굴에는 심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은정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지금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정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은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이에요. 폭행당하셔서 실려오셨어요. 경찰이 조사하러 올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들어온 사람은 민우였습니다. 정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30년 전 일을요. 어머니가 처음엔 부인하셨는데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인정하셨어요. 제가 화재 피해 아동이었다는 걸요. 정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어제 몰래 정수 씨 병실에 와서 머리카락 샘플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 것과 비교 검사했습니다. 민우는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 형제관계 확률 99.99%. 정수는 종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형님이 맞으십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오래 기다렸다. 30년을 기다렸어. 민우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불 속에서 누군가 저를 업고 도망쳤던 것. 그 사람이 계속 민수야, 민수야 부르던 것. 그게 형님이셨군요. 두 사람은 부둥켜 안았습니다. 정수는 민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형이 널 놓쳐서, 형이 널 지키지 못해서.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형님도 그때 어린아이였잖아요.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악몽을 자주 꿨어요. 불 속에서 누군가와 헤어지는 꿈. 그 사람을 찾으려고 손을 뻗는데 닿지 않는 꿈. 깨어나면 항상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냥 악몽일 뿐이라고 했는데 진짜 기억이었군요. 정수는 민우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생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 오똑한 코, 덧니까지. 정수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지. 널 찾으면서. 민우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편하게 살 때 형님은 고생하셨네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 자란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위안이야. 민우는 다시 한번 형을 껴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민우가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정수를 데려갔습니다. 가는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민우가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마련한 곳이에요. 정수는 사양했습니다. 아니야, 난 내 집이 있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집은 월세라고 들었어요. 제발 제 마음 받아주세요. 정수는 민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윤희를 소환했습니다. 정수 폭행 사건의 배우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괴한들이 자백했습니다. 윤희가 돈을 주고 정수를 협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민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화재 피해 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제 친형 박정수 씨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양어머니 서윤희 회장이 제 친형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희는 법정에서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너를 30년간 키운 건 진심이었어.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범죄는 다른 문제예요. 어머니는 죗값을 치러야 해요. 윤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신성그룹사회 공헌팀 이사로 정수를 임명했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난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만큼 사회 약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꼭 형님이 필요해요. 정수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민우와 함께 화재 피해 유가족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30년 전 자신들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단 이름은 함께, 정수와 민우가 함께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두 형제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화재가 있었던 그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한가운데 서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묘소로 갔습니다. 묘소 앞에서 두 형제는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박정수입니다. 민수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동생 찾았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막내 민수예요. 기억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형님 만났어요. 앞으로 형님이랑 잘 살게요. 민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묘소를 나서는 길에 민우가 물었습니다. 형님,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냥 너랑 함께 있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우는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형제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